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넥신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요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개발하는 약품마다 다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고 있죠. 뭐 제가 볼 때 기업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단기로 보유하시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단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지루하게 수년 동안 들고 가고 싶진 않은 이런 마음이 엿보이는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자, 제 홈에 오시면은 홈 동영상 재생목록 있으면은 요 커뮤니티 클릭하면 된다고 했어요. 클릭하시고 자, 요 밑에 댓글 보기 누르시면은 유튜브가 새벽에 조금 느린 것 같네요. 보시면 네, 여기 있죠. 네, 제넥신 71,500원 40%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네요. 장기로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 및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다. 투자 및 트레이딩이면은 뭐 이런 방법이죠. 40% 중에서 한 20% 정도는 투자하고 20% 정도는 트레이딩한다. 뭐 요렇게 제가 볼 때 느껴지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네, 요렇게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2월에 단기 급등시 일부 익절한 다음에 단기 하락 후에 매일자형으로 보인다. 요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잠재력 및 기술은 국내 바이오벤처 중 탑티어로 생각된다. 뭐 저도 좋게 보는 종목이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었죠. 뭐 라이선스 아웃도 나오고 앞으로도 뭐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니전님이 이제 리픽싱 이슈가 있는 것으로 주가를 누르는 듯한 느낌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제넥신 주가 뭐 L자형 같다라고 하셨는데 L자형은 아닌 것 같죠? 제 생각에 L자형은 아닌 것 같아요. 2월에 급등했을 때 요 구간에서 어딘가에서 한번 정리를 하신 것 같죠.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사셨다, 매수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넥신 71,500원에 40%. 요게 있어야지 제가 안심이 됩니다.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71,500원 40%. 자,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위쪽에서 한번 뭐 8만 원 중반이던 잘했으면은 뭐 9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었겠죠. 이 사이에서 적어도 최소한 10%에서 한 거의 한 30%도 가능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수익이 한번 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았다. 그리고 71,400원이면 수익권이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렇게 뭐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 리픽싱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신라젠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신라젠 뭐 보여드리면서 아 이거 뭐 표면 이자율 1% 만기 이자율 3%고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보시면은 자, 제넥신 같은 경우 신라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신감으로 점철된 기업이에요. 보시면은 표면 이자율이 없어요. 만기 이자율도 없어. 그럼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채를 왜 발행해 준 거죠? 자, CB는 전환 사채잖아요. 뭘로 전환한다?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전환을 한대요. 뭘로? 주식으로. 그래서 그 주식에 맞게 이 돈을 상환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게 전환사채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아요. 이자를 안 받는데 돈을 빌려주고 그냥 상환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5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데 작년이잖아요. 작년 이거 전화치 나온 게 작년인데 아직도 4년 남았어요. 4년 남았는데 이자 한 푼 안 주고 지금 뭐 우리나라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이제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할 거 아니에요. 급여가 높아졌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 금액에 대한 500억 금액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500억이지만 작년에 500억이었지만 5년 뒤가 되면 이제 4년 뒤죠. 4년 뒤가 되면은 이게 450억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50억 손해 보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빌려주겠냐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이쪽 뭐 신한 뭐 인터베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 뭐 키움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여기서 나는 주식으로 꼭 그냥 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하셨죠? 주식으로 이건 이자가 아니에요. 아까 신라젠 보시면 알겠지만 표면 이자율 1%에 뭐야 그 만기 이자율 3% 이렇게 나오죠. 만기 때까지 들고 있으면 3%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없어.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신라젠보다 기대가 높다는 가치가 아니다. 신라젠보다는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 무조건 전환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빌려줬다고요. 제가 아니고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뭐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모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뭐 신라젠 2.18%였습니다. 2.4% 약간 높네요. 0.21% 22% 정도 높네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전환 청구기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그 지난번에 리픽싱 말씀드릴 때 얘는 70%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70%까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한이 70%까지 이게 최대로 해서 낮춰서 해줄 수 있는 게 70%까지예요. 70%까지다. 근데 제넥시는 자신감 있게 우린 주가 떨어져 85%까지밖에 안 해줄 거야. 이자도 안 주고 85%. 근데도 전환사채 발행이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나는 주식으로 돌려받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다. 어떤 기대감? 주식으로 돌려받았을 때 저런 이자율 계산하는 것보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답 나왔네요. 간단하네. 5년이 지났을 때 그리고 혹은 5년 이상 그 이상이 지났을 때 이 종목은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으면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받으면은 수익이 되겠다라고 돈 빌려준 집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와, 얘네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기업 내용은 대충은 아시죠?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는 아시죠? 전환가액이 뭐 첫 번째 이거 조정된 게 87,200 이거 3개월 뒤에 첫 번째 전환가액이에요. 87,278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가 해봤자 지금 이 구간이겠지.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전환사채 가격 때문에 리피싱 가격 때문에 3개월마다니까 뭐 5월 한 18일, 20일 정도까지 있다가 뭐 그 안에 그 이후에는 가겠죠. 만약에 그 문제라면은 그러면 기껏 해봐야 열흘이잖아, 열흘. 10일 정도밖에 안 돼. 2주도 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2주도 안 걸리는 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는 뭐 기다려도 문제 없잖아요. 10일 2주 안에 장기 투자까지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수익권인데 10일 2주 안에 이 종목을 매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락 할게요. 리피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업을 장기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이 기업이 왜 장기로 투자를 해도 좋은 종목인가를 생각하셔야죠. 자,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서두가 너무 긴 것 같은데 질문한 요점이 이거였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 종목이 고형암, 뭐 뇌암, 뭐 유방암, 뭐 지금 이미 그 삼중음성 유방암 쪽은 이미 들어갔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면역 항암제 쪽 GX-I7 요걸로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임상을 들어가기 시작했다. 근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번에 시작한 삼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자의 15에서 20% 된다. 요거는 이 바이오 쪽 얘기 말씀드리면 항상 많이 항암제 쪽 말하면은 항상 많이 나오죠. 면역관문 억제제 또 나왔습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랑 병행해서 투여를 해요. 지금 이게 유행이에요. 하나로는 쉽지 않으니까 병행해서 이중병이든 삼중병이든 병행해서 하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또 이것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키트루다.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키트루다랑 같이 지금
네오 이문텍이랑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머크사의 이 키트루다랑 같이 투여를 시작했다 알고 계시면 되고, DNA 백신 쪽으로도 뒤에 뭐 바빠요. 회사가 파이프라인이 다양해갖고 DNA 백신으로도 지금 자궁경부암이랑 뭐 자궁경부전암이랑 해서 뭐 이쪽으로 해서 임상 이상 뭐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중받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 이쪽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뭐 암 쪽은 항상 그렇죠. 그래서 면역항암제 쪽이 기대감을 크게 모으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일단은 메인이에요. 먼 미래보단 가까운 미래 이쪽으로 해서는 뭐 한독이랑 공동 개발한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제. 애들 키 안 크면 속상하죠. 성장 호르몬제를 그래서 놔주기 시작한다. 이건 GXH9 해가지고 요거를 유럽에서 이미 임상 이상이 끝났어요. 이상 완료. 그리고 임상 완료됐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걸 보는 거에 따라, 시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가 나뉘잖아요. 베스트 인 클래스로 아주 좋은 최우수 평가 쪽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임상 결과를 마쳤다. 이게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요, 대조약이 화이자의 지노트로핀이라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다들 아시죠? 지노트로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약이 현재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매일 이게 재작년에만 해도 4조 원인가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매출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재작년에 4조 원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투여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년에 11.24cm 엄청나죠. 11.24예요. 24 엄청나죠. 11.24 여기 적어드릴게요. 11.24 이쪽에 적어드릴게요. 우선은. 자, 근데 이 제넥신이 한독이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성장 GXH9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투여가 아니에요. 주 1회 훨씬 좋죠. 주 1회. 전에 그 한미약품에서 랩스커버리 얘기 나오는 거 같죠. 당뇨병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덜 매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주 1회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이 몸무게에다가 그 1.2mg을 몸무게에다 곱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0.8mg을 곱해요. 그래서 곱해서 이 양을 투여를 해요. 그래서 각각 나온 결과가 11.54 그리고 요건 11.50이 나왔어요. 매일매일 투여한 화이자의 지노트로핀보다 결과가 좋네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임상 결과가 베스트 인 클래스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절반만 투여하는 방법. 월 2회. 훨씬 더 간편하죠. 주 1회보다 더 간편하죠. 이거는. 주 1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몸무게에다 2.4mg을 곱한 양을 투여를 해요. 곱해. 그러면은 얼마가 컸을까요? 자, 월 2회 11.86 엄청난 성과죠. 매일매일 투여한 약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임상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신청을 미국 FDA에다가 우리 임상 이 미국에서 하자. 삼상 신청.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뭐 요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넥신에 대해서 참고로 이것도 희귀의약품입니다. 이것도 희귀의약품이에요. 그러면은 뭐 통과만 되면은 제품이 빠르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뭐 7년 보장해주고 하면은 뭐 매출은 엄청 나겠죠. 참고로 요게 8조 원 시장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8조 원 시장이고 뭐 지노트로핀이 4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영업만 잘하면 영업이 문제겠죠. 우리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이런 거 있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업력이 문제긴 한데 그 부분만 잘 해결되면은 그리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면은 뭐 쟤네도 4조인데 뭐 못하겠으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 이후에 돈을 벌어서 그걸 다 벌어서 먹는 게 꿀꺽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 면역 항암제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더욱더 다양하게 하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 당시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를 지금 15만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야 된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 15만 원이 끝 이게 아니고 베스트 케이스 얘네가 잘 되면은 얘네 한 29만 원도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액면은 15만 원 써놓고 지금 진행 상황을 보자. 그럼 얘네 29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모건 스탠리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모건 스탠리가 뭐 정답이다는 아닌데 얘네가 최악의 경우 15만 원, 웬만하면은 잘만 되면 29만 원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적당히 저렇게 외국에서 생각하는 기업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도 외국계 증권사는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더해요. 말하는 놈들마다 목표가가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누구는 저렇게 뭐 최대 29만 원까지 15에서 29만 원까지 해놨잖아요. 네. 그럼 어떤 놈은 또 15에서 한 18만 원 이렇게 해놓은 놈도 있고 어떤 데는 뭐 7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해놓은 애들도 있고 얘네도 가격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옆에 눈치를 보는데 얘네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 크게 개의치는 마시고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29만 원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 자, 현재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단기간에 급등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단기 급등한 종목은 기분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급등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급등은 좋지.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조정이 나오면 급락 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급등 나온 다음에 최상의 결과만 생각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려버렸잖아요. 훅훅 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음봉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은 적어도 진짜 아무리 못해도 이 구간을 이탈할 때 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가려는 심리도 나오고 하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단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한번 매도 잘 하셨고 밑에 다시 잡으셨으면은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40%는 좀 과하긴 해요. 근데 종목 자체에 대해서 기업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기준은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은 73,000원 정도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으로 기존에도 갭 상승 나와서 뛰어 올라왔던 구간이고 73,000원. 없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구간.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냥 관심이 가는데요, 제넥신. 뭐 말씀하신 대로 리픽싱 때문에 그랬다 쳐요. 누른다고 쳐요. 과거에 뭐 12월 이때도 뭐 공매도가 갑자기 막 기관들이 누르고 막 그런 날이 나왔었는데 쓸데없이 누르는 게 더 나왔었는데 이때 손절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리픽싱 때문에 그렇다고 칠게요. 가격 전환 때문에 조정 때문에 그렇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2주만 지나면은 그 이슈 없어지는 거죠. 설마 2주 지나서도 3개월 뒤까지 또 노려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2주만 지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2주간 이 구간에서 벅벅 긴다고 쳐요. 아니면 조금 더 밀린다고 칠게요. 그래요. 그래봤자 지가 뭐 여기를 이탈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여기를 지금 구간은 73,000원 구간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약간 요런 느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않을까. 시간을 끈다면은. 왜냐면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그쵸? 그거는 기다릴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이중바닥 혹은 삼중바닥 이렇게 그리고 다중바닥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2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크잖아요. 확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올라타는 거는 뭔가 큰 이슈가 있지 않으면은 그냥은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슈는 맞고 찔끔찔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탄 다음에 기울기가 떨어지는 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완만하게 이렇게 된 다음에 말아 올리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86,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물론 바닥에 이렇게 찍고 가는 거니까 중간 단계는 있겠죠. 예. 73,000원이랑
86,000원 사이 중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걸릴 수는 있겠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제 7만 원 후반에서 8만 원 사이 되겠죠. 79,000에서 8만 원 정도 이 구간은 되겠죠.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넓게 잡으면 78,000원에서 혹시나 1,000원 때문에 매도 못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78,000원 7만 뭐 9,000원 그래 8만 원이라고 치기 78,000원 8만 원 정도라고 보고 1차 목표치 여기까지 보고 2차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보는 건. 그리고 이건 그냥 들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임상삼상 미국에서 승인 났다라고 하면 또 한번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을 거고 관련 쪽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HLB 결과라도 나온다. HLB가 이제 임상 결과가 나와서 뭐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 같이 테마 형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임상 진행 중인 친구들은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제넥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최근에 저는 실제로도 제 관심 종목에도 있어요. 지금 올려드리진 않았지만 관심 종목에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제넥신에 대한 발언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에 올해 초에 이런 구간에도 제넥신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임상 3상 말씀드리면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제 들어갈 종목이죠. 이상이 뭐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이런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안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야 비중이 40%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이 얼마가 됐던 내 계좌에서 40%를 들고 있으면은 이게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맞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맞아요. 저는 원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옛날에 어릴 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성격이었는데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갖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날천이 아니라 낙천 날 아닙니다.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좋아요. 좀 낙천적으로. 물론 아무거나 낙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잡주는 아니에요. 잡주를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계좌 말아먹는 길이고요. 근거가 있잖아. 제넥시는 근거 없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기업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랑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 그래서 지금 단기 하락후 L자형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L자형은 아닌 것 같고요. 잠재력 국내력 뭐 바이오 탑티어 좋고 맞는 것 같고 L자형이면은 이게 쿵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셀트리온이 이런 모양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안 넘어가나? 지금 새벽 6시 돼가지고 안 넘어가네요. 지금 HTS가 업데이트 시간이라서 안 넘어가네. 제 거 영상 보세요. 그럼 셀트리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를 66,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66,000원이면은 훅 내려와서 66,000원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20만원 회복하면은 오히려 여기서 힘을 모았던 거를 분출하기 위해서 22만원에서 22만 5천원까지는 그냥 갈 것이다. 여기가 25만원까지도 25만원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일단은 22만원에서 22만 5천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갔다 다시 밀려서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셀트리온. 안 봐도 모양이 다 있죠. 안 봐도 대략적인 제가 관심 가는 대략적인 종목들은 머릿속에 차트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가 길고 두 번째가 짧기 때문에 이건 N자형 하락 N자형보다는 그냥 아예 밑으로 그냥 쭉 내려서 L자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좀 아닌 것 같아요. 제넥신은 L자형은 아닌 것 같고 제넥신은 그냥 꾸준히 여기서 보면은 이중천장을 만들었는데 고점을 낮추고 있죠. 전형적인 이중천장 모양이에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탈할 때 이렇게 왔다가 뭐 이탈할 때 매도해서 매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잖아요.
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L자형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린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서는 그냥 힘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이중바닥 혹은 다중바닥을 그려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1선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 좀 기다렸다가 터치하면서 한번 야 좀 그만 내려와, 좀 천천히 내려간 다음에 밑에서 올라타가지고 위쪽으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7만원 후반대에서 8만원 사이 정도까지, 8만원도 어려우려나? 아무튼 그 사이까지 한번 갔다가 눈치 봐서 이슈가 있으면 튈 거고, 이슈가 없다 하면은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셀트리온처럼 살짝 내려와서 조정받고 힘을 모아서 돌파 시도가 다 8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86,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 앞자리가 자릿수가 바뀔 거예요. 만 단위에서 놀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모건 스탠리 의견이랑 상관없습니다. 그건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저는 이 종목이 1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잘 되면은, 그리고 기존 이거 차트 안 되지. 기존에도 10만원 위쪽에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뭐 충분히 고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임상 3상 이거 성장 호르몬제까지만 통과해도 충분히 15만원은 그냥 갈 것 같고, 쟤네도 그것까지는 가능성 높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까지는. 그래서 15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면역항암제 이게 하이루킨이나 이쪽에 글로벌 특허 갖고 있는 거 중에 거의 절반?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을 제넥신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은 높은데, 야 되겠냐? 이런 거죠. 야 잘 될까? 되겠냐? 신라젠도 좀 어려운데 너네는 되겠냐?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5만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게 잘 되면은 30만원 부근까지도 될 거고, 만약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잘 되면 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 정도가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근데 그거는 합당한 것 같아요. 합당한 의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면역항암제 쪽을 계속 개발하는 거잖아요. 암 정복을 위해서. 근데 암 정복에 이렇게 매달린다는 거는 암이 정복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제가 신라젠 말씀드리면서도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려워요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되면 대박이라는 거지. 이게 한번 되기라도 하면, 임상 성공이라도 하면 대박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시는 좋은 거는 이런 대박 상품을 하나 갖고 있고, 이제 임상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상 이상 통과한 이제 성장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확률을 조금 높게 잡고 있는데, 임상 3상 들어가니까 이게 당장 돈 될 만한 거가 뭐 한 3년 안에 될 가능성 있지 않나 싶은데, 내년까지 뭐 임상하고 그 다음에 뭐 허가 승인하고 하면은 뭐 한 3년 뒤쯤에 는 매출에 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2022년 정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2022년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늦어지면 2023년 이 생각을 하는데, 당장 앞에 돈 될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2022년에서 2023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채 말씀드릴 때 5년이라고 했는데 만기가 언제였죠? 2023년이네요. 제가 볼 때는 저 성장 호르몬 저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야 나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니네 거 주식으로 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국 돌고 돌다 보니까 2023년이 나왔네요. 빠르면 2022년, 늦으면 2023년 정도, 3, 4년 정도, 이 정도인데, 주식 받으면은 그거 뭐 승인 나서 판매해서 나오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그 이상도 볼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이제 더 긴 시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예언자는 아니니까. 분석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잖아요. 2020년 초중반 정도에서 중반 사이면은 매출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종목 진단 요청하는 방법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 거 로우스템 TV 터치하시면은,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터치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제 채널 이용하는 방법, 이거 다 보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뭐 최근 영상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보시면 여기 제 관심 목록 무료로 보는 거 방법 있고 여기에는 두 번째는 교육 자료 있어요. 교육 자료 있으니까 교육 특강 다 보세요 여러분. 2번 3번 보시고 10번 보세요. 평생 도움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퇴근길 시황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시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올려드리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올려드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뭐 질문 Q&A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종목이나 섹터별로 이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뭐 지금은 투자가 좀 괜찮을 것 같고 혹은 지금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오히려 이건 매도해야 되고 이런 제 관점을 말씀드려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나 시황이고 뭐고 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견.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분석하는 분석가예요. 분석가고 내일 급등할 종목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내일 급등할 종목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꼬맹이 때 아저씨가 사탕 줄게 따라가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일 급등할 종목이 있대. 이걸 왜 알려줘? 그리고 이걸 알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요? 누군가 알고 있다 이게 더 큰일 아닌가요? 근데 개나소나 다 지가 알고 있대.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를 믿는 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지금 마음이 급하면 이런 걸 믿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언자들이 하는 거고 그건 노스트라다무스나 아니면 저기 점집에서 이제 신내림 받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방진 사람들이고 제가 볼 때는 미친놈들 같아요. 우리는 분석가고 겸손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말한 게 다 맞아.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참고하세요.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교육이랑 시황이랑 다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편집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편집하는 시간도 걸리고 제가 편집 하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시간 동안이면은 이게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고 주식은 빨리빨리 바로바로 보는 게 좋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편집할 시간이면은 영상을 하나라도 더 찍으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편집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되면은 편집자를 안 하고서 교육 쪽만 편집을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있어요. 시황하고 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빨리빨리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라도 더 많이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 되면은 한 10만 명 되면은 할까요? 남들처럼 뭐 100만 명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주식 쪽으로는 한 10만 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10만 명 되면은 편집자를 구해서 요 교육이라도 편집을 하던지 해볼게요. 그러면은 교육 쪽 같은 경우는 보시기 편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 진단은 그거 말씀드리다 했네. 요 메뉴 중에서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 요게 게시판 기능 같은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 보기 요거 클릭하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제가 봐드리니까 요 댓글 여기다가 누르시면 되고 뭐 양식은 여기 있으니까 양식에 맞게 올려주세요. 그냥 무작정 올려주시면 안 됩니다. 양식에 맞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있죠. 뭐 LG전자 어떤가요? 현대차 봐주세요.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 봐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그냥 보고 끝나요. 영상 안 만들어요. 이런 거는. 네. 뭐 삼성전자 44,000원 30%, 뭐 롤러쌤이 좋다고 해갖고 그냥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 말한 게 맞는지 궁금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 본인 스스로 공부한 게 있으면은 해도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샀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달아주셔야지 제가 평가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넥신 걱정돼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걱정 없다라고 했죠. 여기 지금 구간이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매수해서 밀리더라도 그냥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냥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양봉 하단에 안 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면 86,000원까지는 뭐 쉽게 갈 것 같고, 그럼 40% 중에서 한 20% 정도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밀리면 다시 사고, 아니면은 돌파하면은 뭐 안착하면 그때 다시 사던지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0% 중에서 20%로 매매를 하시고 20%를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크긴 한데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피싱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송옥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서 연말에 저희가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 모금하니까 해가지고 다 같이 모금해서 불우이웃을 돕고 여러분도 송옥 투자에서 그 즐거운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